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통신사 관련된 종목을 좀 볼 겁니다. 그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냥 KT를 좀 볼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이 막 크게 막 변경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그게 조금 정리가 되는 형식으로 뭐 리포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이죠. 9월 주총이 있고요. 거래 정지 후에 11월에 재상장 예정입니다. 인적 분할 부분이잖아요. 임직원 및 언론 주주들에게 알린 데 이어서 6월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공식 발표할 전망이죠. 그 다음 분할 비율은 SKT 사업회사가 62%, 중간 지주사가 38% 수준으로 유력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11번가, 그 다음에 ADT 캡스, 그 다음에 원스토어가 중간 지주로 넘어가고요. SK 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텔링크죠. SKT 잔존할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절차로 9월 임시 주총 개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대략 1개월 정도의 거래 정지 시간을 걸쳐서 11월에는 분할 기업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SK가 유상 증자를 통해서 중간 지주사에 뭐 SKT 현물 출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SKT 경영진이 SK와 중간 지주사 간의 합병은 없다고 이미 언급을 했으므로 이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적 분할이 되면서 좋았던 거는 뭐죠? 요거랑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세 개가 지금 IPO 요것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8월까지 보유하고요. 거래 정지 전에 매도, 11월에는 재매수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러한 분할 절차를 감안했을 때 SKT의 경우에는 투자 전략상 단기 29만원에서 35만원, 지금 33만원입니다. 박스권 매매로 치중을 하고요. 9월 주총 이후에는 서서히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2분기 실적 발표와 인적 분할 관계 주총회가 종료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호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중간 지주사에 있는 뭐 11번가 AD캡스라든지 아니면 원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상장에 의한 가치 창출이겠죠. 11월 그 거래 정지를 앞두고 매도세가 집중되는 공산이 큰데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상 불리함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그 이동전화 사업자 현재 SKT 사업 잔존회사 MNO죠. 분할 재상장 이후로 MNO 위주로 재차 적극 매수할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좀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주신 거네요. 분할 비율을 볼 때 13조 원 정도 수준으로 MNO 상장 가격이 정해질 전망인데 분할 이후 7천억 정도 수준의 배당금이 유지된 것을 감안했을 때 분할 이후 SKT MNO 시가총액이 18조에서 20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전화 ARPU 흐름과 5G 진화 스토리를 감안하면은 3.5에서 4% 수준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런 매수, 매도, 홀딩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리 KT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볼게요. 연말에 4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 5만원 돌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뱅크라든지 AI가 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영업 본사,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제외할게요. 일단 추천 사유 같은 경우는요. 5월 21일 CEO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장기 배당 증대, 그 다음에 AI라든지 로봇 등 신사업 육성, K뱅크의 IPO 성공 기대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K뱅크가 높은 가격으로 펀딩에 성공함으로써 기업 가치 증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동전화, 이거는 뭐 KT뿐만이 아니겠죠. ARPU, 그 마케팅 비용 추이를 감안했을 때 2023년까지 장기 빅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기대 배당 수익률, 부동산 가치를 감안시 여전히 절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KT 내에서 신성장 사업에 태동하고 있는 K뱅크의 가치 부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뭐 고무적이죠. 자동차, 헬스케어, 물류, 유통에서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면 AI라든지 5G와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듯 하다. 그리고 2025년 최대 3조 원 규모의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년, 4년 후죠. K뱅크의 최근 유상증자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MBK, 새마을금고 등이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분 참여를 했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2조 5천억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증자 감안시 최소 5조 원 이상에서 2023년 K뱅크가 IPO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KT 주가 상승이 기대감이 높아질 듯 하다 라면서 좀 정리를 하셨네요. 근데 좀 부정적인 것도 있죠. 뭐냐면은 KT 뭐 신성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진출을 하는 거서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본은 KT는 통신입니다. 인터넷 깔리는 이런 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G에 조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준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 통신의 질이 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거를 해갖고 주가만 올리겠다? 글쎄요, 이거는 저는 살짝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LGU 플러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급은 약점이 아니라 LGU 플러스의 매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매수 추천 사유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가파른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급속한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5G가 그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면서 통신 수익의 멀티플 확장 국면이 나타날 공상이 크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 권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거 일전에 한번 대선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0% 대리점 지급 지원금 추가 지원 허용에도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화웨이 부품 공급 우려로 호실적에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18,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요 15,650원 내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실제 유동 물량은 적어요. 자사주 매입 시 주가 상승 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일본기인 컨퍼런스콜에서 LG U 플러스 경영진이 5월 ESG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고 향후 주주 환원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6월 내에 LG U 플러스 자사주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6월에 ESG 회의가 개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이 결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LG U 플러스 대주주인 LG 지분율이 38%에 달하며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30%를 바닥으로 3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네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헬로비전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자사주 매입에 이루어질 것으로 감안시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3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죠. 유동 물량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수급 이슈는 LGU 플러스의 약점이 아니라 매수 추천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지수가 막 올라가다 막 떨어질 때 여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풍기주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쑥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 협상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랑 LGU 플러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두 가지의 커다란 OTT 채널을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SK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디즈니와 경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앞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KT랑 LG 쪽에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온 걸 보니까는 LG U 플러스 쪽으로 조금 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KT 같은 경우도 OTT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쪽에 약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슨 OTT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육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아직 보도가 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다른 걸로 집중을 하더라도 이 OTT는 놓치기는 어렵고 미디어 콘텐츠도 놓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 한국에 진출되어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OTT 같은 경우도 만약에 LG U 플러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LG U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KT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목표 주가가 뭐 35만원, 그 다음에 뭐 18,000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언저리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따라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SK텔레콤도 저희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기억이 다 나시나요? 얘도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LG U 플러스는 어때요? 얘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박스권에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회원님들의 영역인 거지,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회원님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세요? 아무래도 뭐 매매 결산 내역 같은 거 아닐까요? 저 매매 결산 내역에 한번 오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살짝 안정화가 됐죠. 4월 말일부터 이제 5월 말일까지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반등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이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지수가 떨어지는데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주력주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님들 정리한 거 인증 이런 거 다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올리지는 못하고요. 순차적으로 왔던 것만 먼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언제든지 구경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어떤 문의예요?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저희 채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HBTV1004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루트입니다. 딱 1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바로 진행이 가능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